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권을 위한 비법과 성공 방정식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좀 써놔서 좀 부끄럽기는 한데 거기에 맞게끔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부분 명확한 문제인식인데 뭐냐면 아까 저희 합격 사례들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 다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 다 어려웠습니다. 그 친구들의 힘든 점들을 제가 다 물어봐서 모아놨거든요. 그 문제인식이 일단 명확하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단은 제일 힘든 게 뭔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별에 맞춤 학습 플랜과 보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제냐 영국제냐 영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제로 미국제에서 영국제로 전학가는 그런 교육과정별 전략과 필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아까 합격한 학생들의 다 그런 그 어려운 점들이었습니다. 보시면 가천대 의대 이거 보이시죠? 어느 정도까지 스펙을 만들어야만 하는가? 공부를 하는데 의대 합격하려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윤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정보와 그러니까 정보를 좀 알아야지 어느 정도 합격선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SAT, AP에 대한 학습 계획 미국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솔루션을 제안을 해보는데 모든 사항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건을 한 3개의 경우만 이렇게 조금 말씀을 풀이해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의 부분들은 설명회 기간 동안에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저희 특례 입시 연구소 팀에서 이게 좀 솔루션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셨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뭐 아까 전에 합격 사례도 보고 고대 경영, 연대 경제, 연대 심리 해가지고 쫙 본인들이 힘든 점들 쫙 있는데 첫 번째 보시죠. 의대 1번 질문 있죠? 그 부분이에요. 이거 조금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목표 스펙이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12특, 3특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SAT 내신 만점이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부족하면 요거 좀 더 올리고 요게 부족하면 요게 좀 더 올리고 요게 부족하면 요거 좀 더 올리는 형태로 보완을 해나가는 형태로 가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를 가이드를 일단은 드립니다. 여기에서 속해져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수학 2과목, 과학 4과목, 인문 4과목, 2과목, 사회 2과목인데 이게 왜요? 인문과 사회를 다 해서 수학과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까지 통틀어져 있는 자연계와 인문계가 합쳐져 있는 융합형 인재로까지의 발현이 되어야지만 가장 우수한 형태로서의 평가를 받고 대학들이 모든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막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잖아요. 뭐 수학만 굉장히 잘하면 돼, 과학만 굉장히 잘하면 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대학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융합형 인재를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의대, 약대에 대해서 합격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점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 심화 활동입니다. 이게 전공과 관련돼 있는 활동이 아니라 심화라는 단어를 써는 거예요. 아까 성균관대학교 융합 형태의 그 학부 학생처럼 심화되는 형태일 건데 처음부터 어떻게 굉장히 넘사벽의 플랜을 이 학습적인 이 성과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단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참고하십사 이렇게 기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학과학에 대한 연구 및 순수 학문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뭔가를 챙길 수 있을 만큼 학업적으로 챙겨보자. 전공과 관련돼 있는 학습 심화, 뭐 AMC, UKMT 물론 뭐 수상 경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다른 쪽의 형태로 그리고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교내 활동의 확장의 개념으로 승화를 시키든 뭐가 됐든 간에 학습적으로 관련돼 있는 학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일단 처음에는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년상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인턴십을 생명공학 인턴십을 하기 10학년 9학년에서 10학년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적인 부분에서부터 채우자라는 쪽인 거고요. 그리고 11학년 때는 기초 의학에 대한 의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학에 대한 이 활동들을 연구 활동과 연구 활동 및 기초 연구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12학년 때는 생명공학 인턴십 연구 보고서 이걸 통해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연구 능력에 대한 강화, 심화되어 있는 그 이 어떤 이 생명공학과 관련돼 있는 활동에 대한 이 강화 이게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가 됐든 어떤 수행평가가 됐든 IA나 카스, TOKE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러한 심화되어 있는 연구의 능력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내용물들이 좀 필요하다.
한다라는 게 여기까지 해야만 한다라는 걸 꼭 기준점을 이렇게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기본적인 큰 관점에서는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는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 겨울, 여름 정도를 겪으면서 SAT를 끝내면서 영어의 공부에 신장을 더불어서 시킵니다. IB를 하는 학생들은 11학년 때부터 해서는 IB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IB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SAT 성과물이 이만큼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영어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요. 미국제도 마찬가지죠. AP에 어떤 농도 있는 그 개수와 그다음에 5점을 만드는 그 농도, 그거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만 큰 관점에서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요. 여름방학 때 이후에 8월과 10월 시험을 좀 연속적으로 봐야지만 효율적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름방학이 가장 SAT에 대해서 집중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험의 텀이 어떻습니까? 제일 짧죠. 예, 제일 짧아요. 기억이 아직 흐트러지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제일 빨리 보는데 그 시점이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는 여름, 겨울, 여름하고 8월과 10월에 SAT를 연속적으로 봄으로써 1560을 만드는 걸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한다. AP는요. 겨울방학 때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가급적 효율을 찾는다면 독학과 그다음에 학교의 공부에 있어서 대부분 독학이 되겠죠. 왜냐하면 학업에 대해서 어차피 1학기, 2학기 끝날 무렵에 해서 5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 독학을 했을 때 대부분 1학기가 부족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겨울방학 때 이제 하는데 빠른 친구들은요. 사실 9학년 때부터 해요. 9학년 때부터 하는데 9학년 때부터 AP를 어떻게 합니까? AP의 난이도, 양과 난이도가 9학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답니다. 네, 그거 이따가 한번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던 큰 관점에서는 이 정도를 만드는데 이런 내용들의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와 SAT와 AP만을 놓고 봤을 때 큰 관점에서 여름이냐 겨울이냐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개설된 문과 AP 과목이 적어서 독학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미국제인데도 개설이 많이 돼 있지 않은 학교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AP에 대한 독학, 다시 한번 앞에 잠깐 나왔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전공과 밀접한 코어 과목들을 우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전공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 빠르게 전공을 결정하고 코어라고 하는 건 핵심 과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의학이면은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가 될 거고 공학이면 인문과이면 이런 쪽의 과목들이 코어 과목이 될 건데 왜 코어는 적어놨냐면 얘네들은 반드시 5점을 받아야 돼요. 받고 4점을 받았다. 재시험까지 고려를 하는 플랜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어 과목들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네, 먼저 응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4점이 나오면 재시험을 볼 테니까 12학년 때 코어 과목을 했다가 4점이 나오거나 3점이 나오면 재시험 못 보고 끝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9학년 학생들 얘기를 했을 때 독학을 할 수 있는 AP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에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학습량파 AP 랭크드인데 보시면 자, 이게 AP에 대한 이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양이에요. 제가 물론 상반기 때에도 설명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쪽에 있으면은 제일 어렵고 양도 많은 거고 이쪽에 있을 때에는 좀 더 수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왼쪽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보세요.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사이콜로지, 휴먼 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은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콘도 9학년 때부터는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업적으로 이제 영어와 그다음에 문해력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때부터 할 때 당연히 이거부터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범주 내에서 먼저 할 생각을 하면은 독학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강 그다음에 실시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렇게 몰려 있는 과목 중에 하나를 해요. 이렇게 몰려 있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그래야지 나한테 최선일까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사이트 제가 상담하면서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크랙 SAT죠. 이제 거기 들어가면 크랙 AP로 바뀌어요. AP의 문제들을 직접 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료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좀 더 수월한 것들을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AP들 중에 범위가 이렇게 비슷한 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얘네들의 각각의 문제들을 얘를 통해서 풀어보고 나한테 제일 난이도상으로 맞는 공부를 찾아보자, 과목을 찾아보자라는 게 가이드입니다. 자, 이때에도 막상 풀어보고 난 다음에도 다음 스텝이 있어요. 뭐냐면 어렵고 쉬운 과목을 구분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여러 개의 그 덩어리의 군집단 속에서 난이도와 양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어렵고 쉬운 과목을 결정을 해야 돼. 프로반 체감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어차피 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피직스 C가 어차피 다 필요해요. 내가 공대를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과목은요. 실시간 강의를 들어야 돼요. 쉽다라고 생각되는 과목은 인강을 수강하는 형태를 추천을 합니다. 언제요? AP 언제 해야 된다고요? 가급적 겨울방학 때 하고 끝내는 형태로 가야 돼요. 5월달 시험이 앞에 방학 특강에서는 겨울방학이 제일 텀이 짧으니까요. 여름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달에 시험을 보려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효율을 찾아야 되고 겨울방학 때 개념 돌렸다고 해서 5월달에 시험 보는 형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이후에는 주 1회씩 이 5월달 시험까지 실전 문제풀이 FRQ와 MCQ를 계속적으로 푸는 실전 문제풀이반을 해서 5월달 시험을 매진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서 4.5점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독학의 형태는 이런 구조의 형태로 최소화를 시켜서 효율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독학을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필요한 이 어떤 매체들이 이런 두 개의 자료들 앞에 다시 한번 자료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고등학교에서 해외 G10의 후반에 특례 입시에 이제 그러니까 전학을 갔는데 10학년 끝날 때쯤 무렵에 특례 입시가 이렇게 SAT나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는데 내가 10학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 방학이잖아요. 근데 IB 학교예요. 예. IB 학교인데 IB와 SAT를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가? 아까 실질적으로 있는 합격 사례들 중에 한 명의 예시였습니다. 이상적인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G9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물론 G8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프리 SAT의 과정이겠지만 G9부터 여름, 겨울, 여름을 통해서 SAT 및 영어에 대한 역량을 신장을 시키고 마지막 여름 때는 2분의 1만 SAT 준비를 하고 2분의 1은 IB 선행을 해야 됩니다. IB는 내신도 표준화 테스트도 관여하기 때문에 IB 선행을 해야 돼요. 가급적 하고 11학년 때 이제 IB의 점수를 이제 프레딕 스코어가 나오죠. 그 점들을 보고 그 점수여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좋으면 앞에 있는 SAT는 무시하고 IB 쪽으로만 계속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11학년, 12학년 넘어가는 그 여름 때. 그런데 IB 성적이 뭐 H1만 좀 몇 과목이 좀 부족하다라거나 아니면 점수가 좋지 못하다라거나 맞지 않다라거나 그런 케이스가 원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 점수 여하에 따라서 SAT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가 아니면 HL 과목들 중에 한 과목 정도만 AP를 보완해서 같이 들고 가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12학년 때 프레딕 스코어를 보고 결정을 하되 문제는 7월 첫째 주에 프레딕 스코어 보고 난 다음에 이미 여름방학 중턱이죠. 예. 그때부터 뭔가의 공부 플랜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친함을 유지하면서 아름아름 방학이 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가 몇 점 정도 나올 건지를 가늠을 좀 해보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적인 플랜 A, 이상적인 타임라인이고요. 자, 플랜 B예요. 플랜 B인데 SAT와 IB를 둘 다 가져간다는 생각에서 일단 플랜 B를 세워보면 레벨 테스트를 일단 보세요. SAT 레벨 테스트 일단 봐보고 500점대가 넘으면은 사실상 이 지금 10학년이 여름방학 되기 전에 정규반으로 주 1회씩 진행을 하다가 여름방학 때 2분의 1 SAT, 2분의 1 IB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AT를 8월과 10월달 시험을 연속적으로 보고 결과치가 어떻든 간에 IB는 11학년 때만 집중을 하고 IB 프레딕 점수를 본 다음에 앞에 있는 아쉬운 SAT 점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 플랜입니다. 아시겠죠? 플랜 C, SAT 레벨 테스트가 실패해서 SAT를 수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 IB와 내신에 관련된 것들을 포기하면서 SAT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신이 기반이 잡히고 그 다음에 IB와 SAT, AP, 토플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고교 시절을 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본연의 학교의 과목에서 점수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어떤 공부를 더 이겨내기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중위권이다 막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래서 철저하게 G10의 학기 중에 그러니까 아직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기 전이에요. 그랬을 때 토플이나 라이팅에 대한 수업의 형태로 병행을 해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토플 수업을 만약에 했을 때 토플 성취도가 높게 되면 100점까지 만들고 SAT 하지 말고 여름에는 결론적으로는 IB 선행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100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역량은 70점, 80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IB가 이열 1을 최대한 수월하게 서술형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나열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라이팅의 펀더멘탈한 쪽으로만 가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에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는 알겠고 선생님이 다 케어를 해주고 첨삭과 피드백을 받았는데 문제는 내 위치가 지금 현재 10학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으면 다행이긴 해요. 그럼 가능성이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표준화 테스트를 안 보니까 전 세계 개념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G10 중에서 내 한국 대학교 와야 되는데 거기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좀 올라와야 있는 건가 모호하다라는 거죠.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토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걸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객관적으로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다면은 라이팅 수업을 반드시 학기 중에 병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 때 IB 선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3부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개별 케이스별로 다 하면 사실 정확하게 학생들의 그 이력을 파악하고 국제학교 다닌 지 얼마나 됐으며 지금 힘든 과목이 무엇이며 아이가 장래에는 무슨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사실 기본적인 가이드는 이렇다라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의대는 또 어느 정도면 갈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서 좀 가이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1부와 2부, 3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학원의 문의사항이나 이제 궁금하신 점들 설명회 기간 동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특례입시연구소 팀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